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재회를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내가 이별 후에 너무 잘못된 조치들을 많이 취했다거나 무분별한 연락을 취했다거나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가면 차단을 당할 것 같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공백기, 즉 유예 기간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별 후에 이런 유예 기간을 가져가신 뒤에 다시 연락을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유추를 하시겠지만 오늘은 유예 기간 이후에 우리가 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 단계를 제가 세분화를 해왔으니까 오늘 강의 한번 꼭 듣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별 후 지금까지 연락을 했건 하지 않았건 여러분은 결국에는 다시 이성으로서 상대방한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심지어 평소에 어느 정도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마저도 만나자는 제안을 바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재회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저희 유튜브도 많고 책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상대방과 여러분이 다시 재회를 전제한 이성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치게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여전히 상대방을 이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길에서 번호를 딴 사람이 바로 데이트를 신청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만남을 빨리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만남 제안은요, 연락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턱대고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과 같아요. 운이 좋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절을 당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길에서 번호를 준 이성이 갑자기 나에게 대뜸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도 그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만남 제안을 수락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경계심이 올라가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만남 제안 한 번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눈물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근데 이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제안은 상대방이 내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들고 경계심을 올리고요. 자신에게 미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재회를 거절당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접근을 할 때의 제안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수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연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호의적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정말 극도로 호의적이지 않은 이상 이성적인 접근은 가능한 안전하게 천천히 하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재접근의 단계를요, 이렇게 도표로 아예 그려가지고 왔어요. 자, 이 그림은요, 재접근을 할 때의 과정을 도식화한 겁니다. 이 빨간 점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은요, 각 단계마다 성공적으로 이어졌을 때의 진행이고요. 파란 점으로 표시된 것은 실패했을 때 각각 필요한 과제를 임의적으로 제가 모아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지금 파란 점에 표기된 방법들에 관심이 가겠지만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건 조금 미뤄두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어요. 먼저 성공적으로 재접근이 이루어졌을 때의 단계를 이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로는 경계심 해제, 두 번째로 일상대화 발전, 세 번째로 남녀대화 접속, 네 번째로 비로소 감정 회복, 다섯 번째로 재회 성공. 자,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계 해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자, 재접근의 가장 첫 단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보수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상대방이 나와의 연락 자체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심화된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경우에 상대방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로 다음 단계인 일상대화 발전을 진행하면 되지만 경계심이 있는 경우라면 이 3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별 이후에 연락을 유지한 상황이 아니고 유예기간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경계심이 해제가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예기간을 잘못 지켰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유로 경계심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요,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유예기간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요, 여전히 내가 자신에게 매달리거나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 내가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미련과 재회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의 이 내 감정, 내 의도를 숨기는 감정 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상대방과 연락이 간헐적으로 유지가 되긴 하지만 자신이 원할 때만 정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연락이 있어요. 자, 이 경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멘탈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인데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이성으로서 남은 의미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친구들 연락에 대해서 항상 호의적이고 빠른 답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또 어쩔 때는 귀찮으면 답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이성관계가 아닌 인간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간헐적인 연락을 유지해 가면서 상대방과 내 대화가 깊어지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일상 대화 발전. 상대방이 나와의 교류에 대한 경계가 해제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일상적인 대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일상적인 대화는요, 말 그대로 사적인 대화를 뜻해요. 지난 시간 동안 상대방의 근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소식을 먼저 상대방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는 아직까지 남녀관계로 들어가기보단 오랜만에 만난 지인 혹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친척?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예시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해요. 너무 어색한 타인을 대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거리가 있는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유의미한 남녀로서의 대화나 만남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에요. 케이스마다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상 연락이 몇 주 단위, 이렇게 주 단위가 유지되면 다음 단계인 이 남녀 대화의 접속으로 넘어갑니다. 자, 만약 상대방과 이런 일상 연락이 유지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그때는 가치 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후킹을 하거나 상대방과 일상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경계심이 있다면 이 경계심을 다시 해제시켜주기 위해서 이 롤백을 해서 감정 위장 같은 것들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통 감정 위장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어투나 태도로 이루어집니다. 난 너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없어.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어투나 태도에서 이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법한 그런 느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에 대한 경계심을 해제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남녀 대화 접속. 자, 일상적인 대화까지 만약에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남녀 대화로서의 접속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썸의 느낌이 나는 단계가 지금 여기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가치들을 증명하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했을 거잖아요.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여전히 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꼽자면요, 이 불안 해소예요. 사람은 이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 본능적으로 어때요? 감정 투자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죠. 우리가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쳐봐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올인을 하지 않듯이 상대방도 나와의 관계에 이런 불안함을 느낀다면 감정 투자의 제약이 당연히 걸리게 되겠죠. 이 불안에서는요, 남녀관계 접속부터 이 끝까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여러 차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내 가치를 무리해서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불안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감정회복. 자, 감정회복의 단계는요, 본격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재회를 전제한 그런 교류를 이어나가는 단계예요. 자,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고 상대방 또한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미 이 단계까지 들어왔으면요, 상대방이 재회를 거절하는 이유는 재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설명이 되질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이미 나한테 어느 정도 이끌림이 있는데 재회를 했다가 과거에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재회를 했다가 예전같이 안 좋은 모습이 나에게서부터 보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 단계인 거죠. 과거 상대방이 나와 반복되었던 트러블이 내리에 남아있어서 불안하거나 현실적으로 미래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여러분과 상대방만의 둘만의 불안점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자기 감정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간단해요. 이 문제만 이성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제외에 성공합니다. 여기서는 더 얘기할 게 없겠죠. 만약 여기에서 제외 성공이 잘 안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불안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득,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단계들을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계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원리 자체를 이해해야만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갈수록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각 단계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수능도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수능도 확장의 핵심 원리와 단계는요,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거절하기 애매한 수준의 관계 확장을 시도를 한다. 두 번째로는 안정화 기간을 유지를 한다. 세 번째로는 이 2가지 단계를 반복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다시금 확장을 반복한다. 자, 쉽게 말해서 수능도를 확장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상대방한테 재접근을 시작할 때부터 만남을 제안을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거절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즉, 제안을 하는 순간부터 상대방한테는 이 제안을 지금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권이 생기는 셈이에요. 그런데 상대방과 내가 몇 주간 연락도 잘 이어지고 전화통화까지 마친 이후에 그때 내가 가서 비로소 이전까지는 한 번도 얘기가 없다가 그때 만남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난 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이걸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 재접근의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연락을 매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거절을 할 만한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지만요, 주 단위로 간헐적인 연락을 취한 뒤에 이 연락 주기를 천천히 좁히는 것은 상대방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고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절을 애당초 하지 못하게 천천히 관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유예기간 이후에 재접근 연락은요, 여러분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내 감정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재접근을 지도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2-3달입니다. 그 정도로 러프하게 보고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 저조차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꼭 뭐 1-2주 만에 연락을 한 다음에 바로 만남 제안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재회 제안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정말 중요했어요. 자, 여러분,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실 만한 적합한 분들은 지금 아마 상대방한테 연락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지금 다시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으니까 여러 번, 오늘 강의 지금 한 번 보셨다가 끝이 아니라 여러 번 보시면서 꼭 이 개념을 머리에 집어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